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24차례의 부동산 정책. 하지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세난 심화로 11월 전국 주택 전세값은 7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76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거 안정을 위한 집값 안정화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이슈 인사이드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이어서 부동산 블루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권대중 교수, 장용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전해주시죠. 주택을 가지고 온 다주택자, 이분들은 뭐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미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 이전에 뭐 그때가 이제 보유하시는 분이 종부세를 내년 내는 거니까 네. 또 양도세도 중과가 더 됩니다. 10%가. 그래서 내년 6월 1일 전에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미 좀 계획은 많이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다주택자 중에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임대차법이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사기가 어렵고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테러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 얘기고요. 무주택자는 너무 많이 지금 올라서 과연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근데 올해 보면 30대, 40대가 이 주택 시장을 거의 뭐 주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많이 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끌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네.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상기 신도시 비롯해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월세는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어서 좀 굉장히 서로 각기 다른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강북에서는 또 월세 400만 원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전세 월세 매매 시장 흐름 한 번 더 정리 좀 해주시죠. 강북권에 최근에 뭐 월세 400만 원 낸다. 이게 사실은 무슨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이제 전가한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 아무리 부과하려고 해도 전가를 한다고 해도 수요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네. 400만 원 월세 내세요 해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세 못 구하니까. 예. 그만큼 지금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규제는 또 다른 풍선을 양성하는데 이 풍선도 여러 가지 이 종류가 있습니다. 점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뻗어나는 풍선이 있고요. 네. 다시 풍선이 강남권으로 들어오는 풍선이 있고 그래서 이 풍선이 강북권의 월세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세값이 지금은 또 결국은 매매가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수도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방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풍선 효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끝이 없이 가는데 최근에는 김포시, 부산 5개구, 대구 수성구가 다시 또 규제적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주가 또 1억씩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어떤 이런 현상은 과거에 서울로 출퇴근하기에 용이한 지역으로 어떤 실거주자들이 풍선 효과를 넘어서서 정말 투기꾼들, 방송에서는 뭐 예전부터 뉴스에서는 투기꾼도 네네. 있고 하지만 진정한 투기꾼이 요즘에 활개를 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공공 재건축, 요거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공공재개발을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진행되자 이제 그 다음 대책에서 공공재건축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공공재개발은 아직까지는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범단지를 선정을 이제 곧 할 텐데 60곳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뭐 흑소동이라든지 한남동이라든지 뭐 이런 입지 좋은 쪽의 재개발 조합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듯한데 재건축은 좀 다르죠 상황이. 재건축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다 돼 있고 조금 더 재개발보다는 살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단순하게 수익만 가지고 움직이는 조합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은 그만큼 주거의 쾌재성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남권이나 뭐 이런 주변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건축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뭔가 정말 조합원들에게 당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진행될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은 시범단지가 선정이 되면은 이 부분은 조금은 호응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국토부 장관 자리에 새 후보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물어보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더 나아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그 내정자께서 네. LH 사장을 하셨고 그 전에 그렇죠. SH 사장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뭐 줄곧 주장을 했던 부분이 네. 토지 임대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토지를 소유권을 주지 않고 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대신에 싸게 분양을 하겠다. 건축물 소유권을 주고 토지는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50년 사용권에서 10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사실상 토지도 개인이 사고 팔 수 있게끔 사실상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 이제 뭐 반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새로 바뀐 임대차법이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오랫동안 했던 거, 뭐 양도세 중과해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서 못 팔겠다는 거, 어쨌든 테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에 더 공급을 더 줄인다고 한다면 예정했던 것보다 당연히 기존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 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치솟을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 같이 침체기를 맞을 것인지 내가 보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좀 심리적으로 좀 가라앉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 내년에 종부세 많이 냅니다 해서 지금 이미 계획을 잡으신 분이 있지만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체감을 못하는 네. 분들도 네. 있잖아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종부세 고지서를 한번 받고 네. 한번 충격을 받으시고 또 양도세 문제나 이런 걸 실감을 하게 되면 네. 내후년에는 굉장히 아마 좀 요동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제가 해봅니다. 24차례나 되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집값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